전세 보증금 등을 집주인에게 받지 못해서 하루하루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세입자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죠. 자, 그런데 또 반대로 세입자에게 월세와 관리비 등을 받지 못해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임대인분들 또한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관련 분쟁에 대해서 오늘 돈도와 그 해결 방법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돈을 받게 도와주는 돈도의 이성훈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또 필수적인 3요소가 의식주죠. 정말 최소한 입고 먹고 또 잘 곳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다리를 쭉 펴고 편안하게 살아가야 될 집에 대한 분쟁은 왜 계속 발생을 하는 걸까요? 우리 현실과 가장 밀접한 주택 임대차에 대한 관련 법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개정되는 법률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죠. 그렇다 보니 수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법을 몰라서 당하기도 하고 또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임대차 계약에서 전세 계약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자,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이슈가 된 전세 사기 피해와 또 보증금 반환을 못 받은 임차인들이 속출하다 보니 불안한 세입자들은 월세 계약을 많이 선택을 했죠. 그 결과 이제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와 월세 계약의 비중이 거의 비슷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이제 오히려 집주인분들이 월세와 관리비 등을 받지 못했다는 문의와 또 의뢰가 정말 많아졌죠. 세상 어떤 누구나 집주인이 되기도 하고 또 세입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택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가장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시죠. 그럼 첫 번째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서로 원하는 경우입니다. 자,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반드시 임차인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존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할 때 꼭 내용 증명의 방식으로 발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카톡이나 문자, 또 전화통화, 녹음 등의 방식도 상대방이 응답을 하면 계약 갱실 거절 통지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상대방의 주소 및 실거주지 등의 송달정서를 찾기 위해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또 여기서 한 가지의 팁을 드리자면 어떤 세입자분 같은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를 평소에 자주 보는 건물 관리인이나 경비실 등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임대인이 법인, 단체, 문중 등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내용 증명으로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묵시적인 계약 연장이 되는 경우입니다. 계약 연장에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겠죠. 그중 서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그 내용과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명시적 계약 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별다른 말이나 행동이 없이 자동적으로 기존 계약이 그대로 연장이 되는 묵시적 계약 연장이 있겠죠. 통상적으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고 작성하는 명시적 계약 연장이 유리할 것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인 계약 연장이 일반적으로 더 낫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되었음에도 임대인분이 느닷없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를 하기도 하는데 임차인분들은 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계약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임대인 마음대로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솔직히 임차인분들에게 유리한 사항이 정말 많습니다. 그중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우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할 수가 없죠. 자, 하지만 임차인은 중간에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겠죠. 만약 반환을 해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법원을 통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까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3개월 이후부터는 임차인은 월세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계속 살면서 월세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만약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후에 나가야 된다고 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고 집을 비워줘야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필히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정말 분쟁이 많은 임대차 계약 기간입니다. 한 번씩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를 보게 되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1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의 계약기간과 거주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임대차 3법에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임차인이 사용을 한다면 1년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2년을 더해 4년을 거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1년 계약을 했다고 하면 그 이후 원할 때 나가도 된다는 거죠. 자, 쉽게 집주인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임차인분들은 계속 사용을 해도 되고 또 나가도 되고 그냥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할 때 임대인은 월세나 보증금에 대해서 연 5% 이상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보면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를 통한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긴 한데 그냥 5% 이상 올리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 무리하게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죠. 네 번째는 가장 분쟁이 많은 단기 임대 계약의 경우입니다. 요즘은 물 좋고 경치 좋은 곳에서 한 달 살기도 많이 하죠. 그리고 업무로 인한 장기 출장 등으로 단기 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특히나 제주도 같은 경우 1년치 월세를 내고 연세, 즉 1년 살기로 계약하는 비율이 말도 안 되게 많죠. 보통 일시 사용, 즉 단기 계약 같은 경우 사글세가 많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인 30년, 40년 전에는 사글세가 정말 많았죠. 당시에는 돈이 없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보통 보증금이 없이 몇 달치 월세를 선납하고 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시로 사용하는 계약에도 주택임대차법이 적용이 되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하고 2년 또는 4년을 거주할 수 있을까요? 정말 법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고 또한 법원의 판례도 많지만 제가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은 단기 임대차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11조를 보면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원지방법원 2011 가단 32279 판결에도 단기 임대에 대한 특약사항이 존재했던 계약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이라고 인정한 바 있죠. 참고로 여기서 단기 임대란 통상적으로 몇 주 또는 몇 개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분들은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필히 일시 사용 및 그 기간을 무조건 명시를 하셔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겠죠. 그리고 보증금을 많이 받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주도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연쇄계약 같은 경우 1년치 월세를 한 번에 내게 됩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에서 일반 월세 계약과 동일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채무자에게 돈을 받는 추심을 진행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되느냐 아니면 민법에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즉 소액임차인 보호법에 적용이 되어서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추심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오늘은
그런 추심 절차에 앞서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관계에서 자주 일어나는 몇 가지 갈등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채권자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추심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채무자의 임대차 보증금을 어떤 식으로 추심을 해서 가져올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 분쟁에 관한 채권 채무 관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이라도 잘 알고 대응을 하시면 사전에 그런 분쟁을 막을 수가 있겠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돈을 받게 도와주는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